그냥 지금 다 막연히 기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만약에 나쁘게 나오면 빠질 거란 얘기인데, 그쵸? 막연하게 얘가 무조건 잘 나올 거라고 생각만 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은 현재 시장에서 맥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맥혔다고 하면 벌써 낙폭을 축소를 하고 순조롭게 반등을 했겠죠.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현재는 리듬을 맞춰놓고 다시 빠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좋게 나올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28일 수요일 어느 시간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재미가 없네요. 네, 재미가 없고 밍밍하고 맹탕입니다. 네, 꼭 곰탕을 먹는데 이 소금을 안 친 그런 느낌의 시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양념이 전혀 가미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양념이 전혀 가미가 되어 있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맛은 없을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또 찾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좀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되고요. 시장에 재미없으니까 그냥 말아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증시는 어떠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고 오늘장 대응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02%, 그 다음에 9.98%가 상승한 41,250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의 위치가 좋아요. 계속 고가를 갱신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개념에서만 좋고 보면 좋습니다. 네, 좋고 나쁜 측면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아놓고 고점을 때리고 윗꼬리를 달아놓고 거래가 터지면 오히려 반대성 매물들이 나와서, 또는 경계성 매물이 나와서 쉽게 깨질 수도 있거든요.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견고하게 버티는 걸 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이고, 이 흐름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좀 찾자 하면 우선적으로는 고가에 대한 인식 부담이 분명히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갖고 설명을 드리냐면 바로 이런 구간들처럼 계속 힘있게 뻗어가는 증시가 아니라는 것은 눈으로 좀 보여집니다. 막 힘있게 증시를 계속 푸시업해서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시장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가 강한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뜨거운 증시, 즉 상승을 주도하는 증시는 아니라고 평가가 됩니다. 제가 힌트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은 매물 충격, 매물 부담, 매물 소화, 이로 인한 기술적인 조정이 언제든지 발생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함이 없는 시장이다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얻는 힌트는 분명히 강하나 어느 정도의 호흡 조절은 기다리고 있다 정도의 데이터는 얻은 것 같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오히려 다우지수가 조금 처지는 상태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상대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큰 의미를 둘 만한 증시의 레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쏘쏘했고요. 쏘쏘한 형태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지금 시장의 환경이 좀 어떠한가를 보면, 어제 매매 영상들도 보셨겠고 제가 매매 관련된 부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어저께 제가 익절했던 자리입니다. 현재 가격의 위치가
제가 어저께 5시가 안 돼서 일을 끝냈으니까 거의 지금 23시간, 20시간 정도 됐는데 현재 위치에서 놓고 보면 주가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변동성 수치가 크게 높아지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 구간, 현재 이 레벨이 시장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전초기지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개장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단 부분을 노크하는 형태가 있었고 다시 빠르게 급등하면서 상단 부분을 노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가를 내리앉혀서 제자리에 놓고 있는 것만 놓고 봐도 현재는 이 레벨 안에서 변동성을 유발하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은 있네요. 좀 불편함은 있고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단 앞단에 있어서 조정을 준 상태에서의 행보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넘어갈지, 왜냐면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싶으면 이러한 급락한 이후에 회복세를 먼저 주고 행보를 할 수도 있는데 기조적으로 지금 눌려있는 상태에서 행보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은 압박을 좀 받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일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뉴스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검색을 해봐도 실적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고 다 엔비디아 실적. 예, 그럴만도 한 것이 지금 볼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볼만한 재료가 없고 연준 의원들이 나와봤자, 이런준 의원들이 출석을 해보셨자 이미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그 멘트에 무게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 실적, 내일 아침, 내일 새벽에 나올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이전처럼 막 뜨거운 상태의 시장이 아니다. 뜨겁지가 않다. 뜨겁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는 공격적인 매입량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현재 주가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달려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많이 보였던 패턴처럼 재료가 소진되고 나서의 시세 빠짐 현상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간에서는 이 신고가를 넘기는 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눈치, 또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크게 눈에 띄게 바뀔 내용이 많이 있을까라고 보면 없어요. 신제품에게도 제한적이고, 그쵸? 그 다음에 기술 투자하는 부분도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큰 재료라고 해봤자 제가 볼 때는 그냥 오픈하는 내용 정도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측면이 증시를 좀 잡고 있다라고 다들 빌미를 삼고 있긴 합니다만, 이 빌미가 어느 정도의 힘을 줄지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먼저 오픈을 해봐야 시장 분위기는 잡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TSMC, 테슬라, 브로드컴. 지금 차트를 보면 다 어떤 특징이 있죠? 우측이 길고 아래축이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현재 나스닥 주가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어느 정도 가격적 레벨에, 조정 레벨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좋으면 이걸 다시 올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시적일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이 최근 증시가 랠리를 이끌어낼 만큼의 요인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과연 이 AI 관련된 부분, 이 AI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따른 매출액에 따라서 해당 종목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가감하게 움직이겠으나 해당 요소 이후에 일시적인 변동성을 주겠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잠재적으로 좀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보입니다. 이번 달 증시는
다른 어느 달보다 변동성이 좋았던 주간입니다. 특히나 이번 달은 본장, 정규장, 그 다음에 비정규장인 프리마켓 구간이라고 구분할 거 없이 양시장 모두 다 변동성이 좋았습니다. 변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압축된 시세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제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마 금리 결정 포인트 수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리 결정 포인트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이목이 많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부분이 현재 구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차피 금리 자체는 인하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0.5 B컷을 하지 않는 이상은 또 그 또한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들은 우리가 주식과 다르게 선물 시장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구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꼭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또는 상승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찾을 수 있죠. 물론 그 흐름을 맞추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 다 모두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장점이라고 꼽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흐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방향성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 현재의 국면들을 보면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기사를 같이 봐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지금 다 막연히 기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만약에 나쁘게 나오면 빠질 거란 얘기인데, 그쵸? 막연하게 얘가 무조건 잘 나올 거라고 생각만 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은 현재 시장에서 맥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맥혔다고 하면 벌써 낙폭을 축소를 하고 순조롭게 반등을 했겠죠. 근데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현재는 리듬을 맞춰놓고 다시 빠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좋게 나올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보면 지금 유가 쪽의 움직임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유가 쪽의 움직임들도 만만치가 않고, 최근에 중동 불안감 때문에 좀 급등했던 유가가 다시금 재차 하락으로 방향성을 돌렸더라고요. 상승분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이 시그널은 주가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 요인이 축소됐기 때문에 시장에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조건이 되겠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 또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은 역시나 주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근래에는 해당 부분에 따라서 연동률이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동발 이스라엘 방공망에 대해서 위력을 행사하고, 무더기 로켓을 발사하고 등등등이 발생됐다고 해서 주가에 바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죠. 계획인즉슨 조금 개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제가 매매 리포트를 써드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상품들의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봉으로 놓고 볼게요. 나스닥의 차트이고요, 유가의 차트이고요, 골드의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항생 차트이고요. 보시면 우측 상향이 좀 다들 길었죠. 우상향이 좀 길었고 고가를 형성하고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시국입니다.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시국들이죠. 골드, 유가, 항생.
다 대다수가 비슷하죠. 나스닥도 매한가지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또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증시를 보셔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죠. 국내 증시를 봐도 정말 제가 국내 증시에 얘기할 때만 되면 속이 쓰립니다. 제가 뭐 국내 증시에 뭘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이게 보면 어찌됐든 작은 그림을 먼저 보면 같죠. 우상향이 길었고 꺾이고 있죠. 대체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이클이 다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휴식기라는 겁니다. 매물 수화 구간.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이 구간을 무조건 돌파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조금 무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떠한 특정 상품이나 특정 지수에 국한되어졌다고 하면 이거를 별개의 문제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 부분 자체가 전 세계 증시의 공통 분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호흡구 조절 구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접근하는 것이 시기적이나 상황적이나 내용적이나 결과적이나 이러한 내용들에 모두 부합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상승 전략은 일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박스권 전략 및 조정 테스트 구간이 계속 열려 있지만 역시나 위쪽이 막혀 있듯이 아래쪽 또한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박스권에 대한 전략으로 펼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면 참 국내 증시가 가장 억울하시고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굳이 답변을 듣지 않아도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워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직전 8월 초 하락 부분들을 다 회복하고 조정을 받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는 3분의 2 정도, 3분의 한 2.5 정도 회복을 해놓고 뒤집어지고 있으니 상승을 할 때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락을 할 때는 더 많이 빠져버리는 현상인데 잠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이유는 국내 증시에 대한 분석적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대목은 국내 증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의 거래 형상을 보시면 거래량의 빈도가 계속해서 감소되어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이 계속 감소되니까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는 것 역시 보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거래량이 반드시 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매도 거래량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매수일 거래량,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오히려 고가를 갱신할 때 줄어드는 거래량들은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때는 흔히 말해서 매수를 잠갔고 매도를 일부만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좋은 시장으로 보통 평가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급반전을 한 이후에 조정기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빠져버리니까 시장의 맥을 잃어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죠.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나스닥도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양한 상품들에서 공통 분모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처럼 거래량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 거래 둔화가 나타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까지 증액할 수 있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제가 볼 땐 시장의 방향성에 저울질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당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장에 지금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 지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결정 지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길이 잡혀 있지 않고
큰 길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빠르게 내가 방향성을 선점하거나 흐름을 선점하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개장하기 전에 이미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될 겁니다. 그 부분은 내일 주간, 야간에 통틀어서 2번 정도의 타이밍의 변곡점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나타난 변동성에 너무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는 흐름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장 쉽죠? 네,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시장은 늘 그래요. 어떤 분한테는 쉽고 어떤 분한테는 어렵고, 또 이날은 쉬운데 전날은 어려운 날도 있고, 제가 어제 매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빨리 끝냈고 그제는 늦게 끝났고, 뭐 이건 제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의도해 주는 거니까 시장 흐름에 잘 말맞추어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 계속 이어지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빠른 정보 받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텔레그램 주소 또는 카카오톡 문의하시길 하셔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